이제는 좀 집 같은 느낌이 드나요? 내 네. 집이다. 좀 마음 네, 편하고 좋죠. 집에 가면.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집이 됐네요. 네, 집이. 집이 이제 들어가면 온기, 그러니까 집이 사람이 살면 온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 20학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컴퓨터로 좀 네, 온라인 1년을 수업을 거의 했다고 해도 그 뒤에는 좀 등교하고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나요? 1학년 교실에서? 2학기부터 네. 전공 수업 중에서 실기 수업은 음, 무조건 학교를 갔었고요. 네. 그때 뭐 웬만한 다른 과 친구들이나 실기과 친구들도 학교를 안 나갔었어요. 그때 너무 심해서. 네. 그럼 저희는 나가서 수업을 들었죠. 듣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 몇 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만 왔다 갔다 해보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럼 그 뒤에 뭐 MT나 이런 것도 가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수 제한, 몇 명 이상 집합 금지가 또 있었고, 네. 학교 측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위험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동기들끼리 좀 친해질 만한 어떤 3, 4, 5 만나서 그렇게 그냥, 했구나. 그렇게. 어떤가요? 학교 중고등학교랑 대학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쵸, 큰 차이가 네. 있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왜요? 어떤 게?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네. 내가 이 친구들이랑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쟁. 그렇죠. 또 같이 오디션 수업을, 봐야 네, 되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그 부담감과 스스로 느끼는 패배감. 그래서 그걸 견뎌보려고 1학년 때는 공부 혼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하기 싫으면 되게 못하는 스타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변명이잖아요. 네, 제가 딱 그건데, 그래서 1학년 때 한번 교양 수업을 들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는. 그래서 필요한 교재를 사서 학교 집 근처에 24시간 카페가 있어서, 그래서 1학년 때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카페에서 그냥 공부했었어요. 그거를 진작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안 하고. 그래도 좋은 학교 갔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저는 그래서 쫓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줌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퀄리티도 조금 낮췄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어지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공부 조금 해놓고 그 습관을 길러 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다니는데. 예. 그러면 어떤 수업이 제일 재밌었고 어떤 수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전공이 제일 재밌었고, 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되게 못해요. 네. 음치, 박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뮤지컬 수업이 제일 힘들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소중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되게 소중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극사 수업 제일 싫어했거든요. 연극사 저는 안 들어봤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직 안 들었어요. 너무 많아요. 네. 저는 이미 종합점 다 채워서. 그래요? 네. 네. 진짜 괴롭거든요, 그래요? 역사가. 왜냐면 역사니까. 네. 연극이 역사니까 그쵸. 진짜 막 이상한 말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안 듣길 아니야.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 아니 괜찮습니다. 동기들이 듣지 말라고. 네. 어디 가나 연극사는 깊이 수업이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작품을 했다고 네. 했는데 사실 학교 수업을 듣는 것과 또 연극영화과들은 실기 작품을 준비하는 게 또 다른 학교 생활이잖아요. 훨씬 더 크죠. 학교보다 그쵸, 더 큰 그쵸. 학교. 오히려 막 특대학교. 네. 수업은 안 나가더라도 네. 연습은 나가는 네. 주객이 전도되는 저도 많이 그래서 F가 겪었던. 떴습니다. 그것 저도 때문에. 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처음 작품을 준비할 때 저는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연기를 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맞아요. 것도 너무 다르고 막 준비하면서 잠도 못 자니까 엄청 예민해지고 이런데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방금 얘기하셨던 거 전부 네. 전부 다랑 연기 자체가 힘들었어요. 제가 맡은 캐릭터가 뭐 쉬운 캐릭터는 없고 진정성이 떨어지는 캐릭터는 없다고 하지만
너무 저한테는 무겁고 어려운 캐릭터였던 게 49살이었고 흑인이었고 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타락해버린 노동자였어요. 네. 그게 첫 내가 첫- 작품 연기한 첫- 거예요? 긴 장면 발표가 아니라 입시 작품 작품으로서. 아니고 네. 그런 그냥 2시간짜리 공연 첫 작품 네 어려운 역할을 맡았네요. 관객 진짜 관객이 있고 조명이 나를 쏴주는 그 공간의 첫 작품이 그거였어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분석도 힘들고 새롭잖아요. 노숙자라 진짜 진정한 노숙자를 찾기 위해서 저는 사실 낭만이 있었어요. 네. 연기자라 하면은 그래서 그 낭만을 채우기 위해서 옷 따뜻하게 입고 그 서울역 보면은 계단이 되게 많은데 그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쭉 따라 계시는 곳이 있거든요. 네. 바로 옆에는까지는 못 가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진짜 해질 때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노숙자 역할 때문에 네. 실제로 노숙자를 관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머리로만 분석을 계속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겪어보자. 네. 그래서 그냥 가서 무작정 가서 보고 흉내를 냈었죠. 네. 올해가 이제 4학년인 거죠? 네. 학교 생활 3년 정도 한 건데, 그 사이에 방송 매체도 좀 몇 번 출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연기를 하셨고요. 네. 연극부터 얘기할까요? 네. 뭐였지? 내가 없다? 내가 없다랑 동명이인이라는 작품으로 2회 올렸습니다. 그건 어떤 계기로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아는 그 감독님의 뭐 이렇게 소개해서 미팅 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해서 네.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회에서 작품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로 네. 네. 그러면은 완전히 관객들도 네. 진짜 관객이잖아요. 그렇죠. 유료 관객이죠. 그쵸. 어떠셨어요? 중압감이 좀 무료 관객과 유료 관객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와 대학로의 차이. 사회의 차이. 네. 네. 학교에 있을 때는 내가 만족할 만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내가 만족할 만한 연기. 음. 근데 아무래도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는 보러 온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연기를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게 조금 달랐지만 무대에 설 때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대에서 긴장이 안 돼요. 오. 네.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무대에 선 건 늘 설레고 계속 서고 싶고 동기들도 보러 와서 그냥 되게 잘 봤다고 좋아해주고 그래서 좋았어요. 제가 서는 무대 동기들을 부를 수가 있어서. 내년에 올해인가요? 올해는 휴학을 할까 생각 중이라고 네, 하셨는데 많이 고민 중. 네. 휴학하고 뭘 하고 싶으셔서요? 우선 좀 더 무대에 서고 싶고 네. 아무래도 병행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학교랑 그쵸. 공연을 이게 공연에 시간이 진짜 많이 투자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는 시간 잘 때도 막 가끔 꿈에 나타나는데 저는 자는 시간 빼고 계속 그 작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학교 생활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건데 사실은 네. 결국은 게으른 거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 우선 무대에 좀 더 서고 싶다는 거 그리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올해는 작가로 데뷔하는 게 목표이자 꿈이어서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쳇바퀴처럼. 본인이 스스로 돌이켜볼 때요? 네. 그래서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예를 들면 한 달 아르바이트 해서 3박 4일 해외여행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올해는 나한테 본격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해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지금도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럼요. 네.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 하시는 아르바이트는 커피에 내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알겠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첫 번째로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요? 네. 저는 아무래도 조금
아마 공감하실 네. 수 있는데 네. 아까 했던 미국 아니면 네. 영국 뮤지컬 보러? 아니요 뮤지컬 그러면요? 그냥 그 제일 거기- 넓은 세계일 것 같아서. 네 제일 넓은 세 왜냐면 응. 연기로 쳤을 때 연극 극적으로 봤을 때 영국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응. 물론 브로드웨이랑 러시아도 웨스트엔드.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현지를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올해 하나의 목표인데 이제 한 가을쯤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름에 많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미국에 가서 오디션 좀 보고 싶어서 네. 그럼 영어 연습도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문제집 사가지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시간 날 때 잠이 안 오면 밖을 들여다보고 그걸 열심히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나 꿈은 뭐예요? 제일 큰 건 시골에 네. 제 집을 짓는 게 꿈입니다. 어떤 집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게 저는 되게 거창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되게 비싸요. 집을 짓는다는 게 거창한데 이미? 네. 그렇죠. 아니, 응.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연기자를 열심히 해서 막 뭐 무슨 상을 네, 받겠다. 뭐 그래서. 그거는 운도 좀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런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뭐 해야 되겠다라는 꿈이 제 땅을 조금 사서 아버지 산소가 지금 포함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나 납골 땅 가지 말자. 나 좀 묻어달라. 근데 그게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돌아갈 때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상황이 엉망이어서 그 약속을 제가 못 이뤄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의 순서를 좀 이렇게 하고 뭐 거기 옆에 좀 거리 둬서 거기다가 어머님의 산소를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제 머릿속에 있는 제가 진짜 느끼는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게 제 어떤 궁극적인.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부 중 하나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제 궁극적인 꿈. 언젠가 내 집 마련. 언젠가는 내 집 마련. 서울에서 마련하고 싶진 않고 네. 네. 시골에. 네. 네. 시골 뭐 어디 포항으로 다시 가나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고.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바다도 좋지만 계곡이도 좋아서 이왕이면 계곡물은 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삶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굴곡들이 많았지만 또 옆에서 도와주신 어른들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까지 바르게 잘 이겨내온 것 같아요. 뭐 사촌 누나부터 해서 네. 센터장 선생님부터 해서 가장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스스로를 좀 과거만 봤을 때는 좀 재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이? 네. 제가 처했던 환경들이. 근데 부모 복은 제가 없었어도 인복이 정말 많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해요. 네. 네.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막 딱히 누구 하나한테 감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 거울 보면서 저한테 칭찬을 하는 그런 루틴 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굳이 한 명을 선택한다면 저한테 아직 한참 어리지만 참 고생한 것 같아요. 고생 네. 많이 했어요. 네. 네. 수고했다, 고생했다를 저한테 계속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크게 한번 잘못 불면 또 휘청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단단해지려고 스스로한테 그런 말을 계속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년 뒤면 35이잖아요. 10년 뒤 나에게 영상편지 하나 보내주시죠. 좀 그런데요. 10년 뒤요? 제가 지금 유기견 강아지 2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네. 학교에 버려져 있는 강아지 2마리가 있길래 네. 한 마리만 데려오려고 했는데 좀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2마리 다 데려왔는데 10년 후에도 강아지 이름이 칸이랑 오스카예요. 네. 칸 영화제 오스카 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네. 그때 같이 칸 오스카 영화제를 같이
가겠지? 데리고? 네. 응. 10년이니까 그렇게 말해봅니다. 10년 후에는. 알겠습니다. 아, 멋진 꿈이 있네요. 강아지들이랑 같이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굴곡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굴곡 없이 네. 행복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거 알죠? 인생에서 불행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 미리 땡겨 썼으니까 앞으로 이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오, 좋은 말입니다. 예. 파이팅! 화이팅!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휘성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